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레나 존스 작가의 미스터리 추리 시리즈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 에거사 오들리.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마주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과연 에거사는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에필로그. 깨끗한 셔츠, 오케이. 수선한 깨끗한 스커트, 오케이. 잘 닦은 구두, 오케이. 깨끗한 타이츠, 오케이. 먼지 턴 베레모와 블레이저, 오케이. 나는 예전의 내 모습으로 잘 되돌아가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체크했다. 거울 속 나를 바라보니 복장은 완벽했다. 다시 뜨거운 물로 샤워하게 되었을 때는 너무 행복해서 아빠가 20분이나 지났으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할 때까지 욕실에 있었다. 수질위원회가 꽉 막힌 배관 파이프를 청소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만드는 데는 앞으로 한 달이 더 걸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는 이미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런던 전역에서 설탕 공급을 막자 붉은색 점액질 조류는 더는 살지 못하고 멸종해버렸다. 수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서펜타인 호수에서 퍼올려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폭동으로 부서진 가게 창문이 수리되고 있었고 런던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나 역시 그전에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려면 하루가 더 남았다. 마지막 몇 주는 공포스러웠지만 재밌었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과 최고의 순간들이 함께 있었다. 위험이 지나간 건 기뻤지만 모험이 끝나버려서 슬펐다. 그러나 세인트 레지스가 다시 나를 불렀고 당분간이지만 나는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아침이야, 에거사. 학교에 가는 길에 벤치에 앉아있던 JP가 나를 불렀다. 안녕하세요, JP.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저씨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눈에 익은 물건을 하나 끄집어냈다. 빨간색 노트였다. 며칠 동안 JP를 만나지 못했고 그간 많은 일을 겪으며 그가 우리를 염탐한다는 의심을 거에 잊고 있었다. 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남자가 예전에 너희 집 밖으로 기어나오는 걸 내가 봤단 말이지. 집에 침입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는데 문을 두드리더니 내 아빠랑 얘기를 하고. 그럼 그걸 계속 지켜보셨어요. JP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어쨌든 그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겠지요, 분명. 내가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새벽 2시경에. 나는 JP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의문의 사나이 데번포트, 일명 패트릭 맥스웰이 한밤중에 우리 집 밖에 다시 나타나 뒷담에 핀 클레머티스에서 꽃을 모두 잘라버린 그 과정에 관해서. JP는 노트를 내밀어 그때 기록해 둔 시간을 내게 보여주었다. JP가 다시 말을 할 때는 잔뜩 신경이 곤두선 채 엄청난 속도로 단어들을 쏟아냈다. 내 눈에는 완전 이상한 사람 같았는데 내 아빠가 그 작자를 아는 사람처럼 대하더라. 그래서 난 두 사람이 그저 재밌는 장난을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무슨 장난이 그래? 친구가 심어 놓은 꽃을 다 꺾다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 게다가 난 그 사람의 뒤를 캤다는 걸 말해서 내 아빠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어쩌면 날 공원에서 내쫓을지도 모르니까. JP가 걱정스러운 듯 손을 꼬았다. 내가 노트를 아저씨에게 도로 돌려주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JP가 말을 멈추었고 곧 찡그렸던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번졌다. 그래. 좋아.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다. 넌 오늘 좀 괜찮아 보이는구나. 아저씨도 그래요. 사실이었다. JP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았다. 근처 수프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거든. 거기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여자가 레스토랑 체인점 주인을 안대. 그래서 날 거기에 추천해줬어. 내일 나 면접 보러 가. 잘 됐네요. JP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그래서 내 아빠한테 샤워실 사용 허락도 받고 양복도 빌리기로 했어. 내가 큰 소리로 웃었다. 아빠 양복 본 적 있어요. 중세 암흑기부터 입었을 법한 옷밖에 없어요. 하나같이 옷깃은 엄청나게 크고 전부 갈색 체크 무늬일 거려. JP가 미소 지었다. 내 아빠 꽤 멋쟁인가 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샌드위치를 꺼냈다. 내가 전에 만들어준 에그롤이 진짜 맛있었는데. JP가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샌드위치를 보며 말했다. 너 또 새로운 실험 시작했니? 땅콩 버터를 바른 별표 마마이트예요. 제 생각엔 프로틴과 비타민 B의 조합이 아저씨에게 좋을 것 같아요. 별표 이스트 추출물로 빵 등에 발라 먹거나 함. JP가 샌드위치를 받으며 한숨이 나오는 걸 억눌렀다. 고맙구나. 저 이제 갈게요. 내일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미리 인사드릴게요. 행운을 빌어요. 위하여. JP가 건배하듯 샌드위치를 들어 올렸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를. 그러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길끝에 도착해 뒤를 돌아보았다. JP가 샌드위치를 벗겨 킁킁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쉰 다음 서둘러 학교로 향했다. 안녕, 애거사. 안녕, 리암. 리암이 그날 신문을 건넸다. 일면 헤드라인을 보았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는 신문을 도로 접었다. 아직은 읽고 싶지 않았다. 넌 어때? 내가 물었다. 좋아.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좀 정신없긴 하지만. 운동장을 둘러보자 10개도 넘는 머리가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다는 듯 일제히 딴청을 피웠다. 내가 웃었다. 당분간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린 유명 인사잖아. 리암이 미소를 짓다가 내 어깨 너머로 뭔가를 보더니 인상을 썼다. 뒤를 돌아보니 사라 레스본이었다. 표정이 쌀쌀 맞았다. 안녕, 오드볼. 안녕, 사라. 내가 미소 지었다. 사라의 입모양이 일그러졌다. 나를 불편하고 무섭게 만들려고 애쓰는 중인 것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겁나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성격 못된 부잣집 여자애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 내가 이제 겁을 내지 않을 거란 사실을 깨달았는지 사라가 태도를 바꿨다. 너 정말 멋진 모험을 했던데. 사라가 느릿느릿 말했다. 내가 조금 더 웃어주었다. 정말 굉장한 한 주였어. 그냥 잘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사라가 눈을 가늘게 뜨고 몹시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처벌받지 않아서 참 기뻐. 사라가 몸을 돌려 멀리 걸어갔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누군가 내 어깨 너머로 말했다. 브리아나였다. 몰라. 사라가 가는 걸 보면서 어깨를 으쓱하며 내가 말했다. 있잖아. 혹시 헤어스프레이 대신 생크림을 뿌리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활짝 웃었다. 고마워, 브리아나. 별 말씀을. 브리아나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겼다. 브리아나의 양쪽 귀 위에 작은 고리 귀고리가 여러 개 달린 게 보였다. 전에는 깃불 양쪽에 우아한 다이아몬드 한 개씩을 CC의 상징으로 달고 있었는데 이제 브리아나는 바이커들이 입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당연히 교칙에는 모두 위반되는 거였다. 너 완전 달라. 보인다. 내가 말했다. 브리아나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나도 내가 다르게 느껴져. 학교에서의 일상은 무척 빨라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쑥덕거리던 사람들한테도 곧 익숙해졌다. 리암은 관심받는 걸 꺼려했고 반면 브리아나는 만끽했다. 주목받는 게 브리아나에게는 생소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예쁜 포즈를 취한 셀카 사진을 찍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나는 브리아나가 6조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탕 미로를 탈출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걸 들었고 할 때마다 이야기에 점점 더 살이 붙는 걸 확인해야 했다. 내가 눈썹을 치켜올리면 브리아나는 누가 알겠어? 라고 말하듯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옆을 지나갔다. 우리의 모험담이 점점 전설로 변하는 것 같아 재밌었다. 하루의 끝과 학기의 끝을 동시에 알리는 벨이 울렸다. 교실에서 환호가 터졌고 윈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책을 가방에 쑤셔 넣고 문으로 달려갔다. 나는 서두르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내 옆에는 리암이 각도기를 오른쪽 주머니에 천천히 집어넣고 있었다.
여름방학 끝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올 때쯤에는 어떨 것 같아? 내가 리암에게 물었다. 리암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글쎄. 대체로 그 전과 똑같지 않을까? 사람들은 뭐든 아주 빨리 잊어버리잖아.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도 그래.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 난 모든 게 전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좋겠어.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야. 리암이 슬며시 웃었다. 애거사, 내 주변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야. 풀어야 할 다른 사건이 또 생길걸.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고마워, 리암. 그때가 오면 또 함께 풀어보자. 하이드파크를 통과해 집으로 가는 길에는 태양이 밝게 빛났다. 그러나 내 마음은 다시 지하 동굴 어딘가에 가 있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아빠가 문을 열어줬을 때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빠, 집에서 뭐 하세요? 일찍 퇴근했어. 손님이 오셨거든. 잠시 경찰의 감시에서 벗어난 맥스웰이 아빠를 인질로 잡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다. 만약 맥스웰이 아빠 등에 총을 겨누고 서 있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내 표정을 읽었는지 크게 웃었다. 괜찮아, 애거사. 좋은 손님이야. 어서 들어와. 나는 아빠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럿이라고 런던 경찰청에서 직급이 높은 경찰관인데 너한테 따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오셨대.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자기로 된 찻잔에 든 차를 홀짝거리는 돌리베이라 교수를 보고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우리한테 자기 그릇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빠는 교수를 위해 모든 걸 다 꺼내 놓은 것 같았다. 내가 들어가자 교수가 잔을 내려놓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들로 양. 일어나지 않아도 이해해줘. 내 관절이 전만큼 부드럽게 움직여주지 않아서 말이야.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일을 했나 봐. 아빠가 내게 줄 차를 준비하는 사이에 교수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따뜻하게 꽉 감싸 쥐었다. 내 아빠한테는 내가 런던 경찰청 소속이라고 했더니 질문을 많이 하시지 않더구나. 조합에서 내가 가입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교수가 속삭였다. 너한테 감사할 일도 많고 말이야. 교수가 내 손을 놓으며 손바닥에 작은 목걸이 하나를 쥐어 주었다. 뒤집어 보니 안에 문지기 조합의 상징인 열쇠 그림이 들어 있었다. 교수가 내게 눈을 찡긋했고 나는 목걸이를 얼른 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저를 받아주신단 말씀이세요? 내가 역시 귓속말로 물었다. 양성 훈련을 해보겠다는 거야. 만약 시험을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요원이 되는 거지. 리암은요? 걔는 컴퓨터를 진짜 잘 다뤄요. 내 질문에 교수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았다. 우선 너부터. 하지만 그 애의 가입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구나. 아빠가 내 차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우리는 초코 쿠키를 먹고 차를 마셨다. 아빠와 돌리베이라 교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나는 잠시 머리가 멍해지면서 채널 바꾸기를 했다. 에르큘이 창가에 서 있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 수수께끼 사나이 맥슬 이야기도 좀 해보지 그래. 그리고 내 엄마한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뭐라고? 아빠가 내게 쿠키를 하나 더 권했다. 나는 웃으며 하나를 집어들었다. 주방에서의 장면은 평범하고 평온했다. 최근에 내가 한 경험들과는 너무 달라서 기분이 이상할 지경이었다. 리암의 말처럼 이젠 다시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끝. 자, 여러분. 레나 존스의 애거사 오들리 일, 비밀 열쇠, 마지막 챕터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비밀 열쇠의 모든 비밀, 그리고 애거사의 첫 번째 모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나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권에서 애거사의 새로운 모험이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